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직 금융사의 개인 신용평가 담당 직원으로서 알려드리는 정말 꿀팁이니까 주변에 신용 점수를 지켜주고 싶은 소중한 가족분들이 있거나 친구분들이 계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반갑습니다. 광화문금융러 제이스입니다. 우선 신용등급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용등급은 크게 나이스 등급하고 K12 등급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께서는 토스 등급이 있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토스는 우리들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지 그 신용등급을 만들고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네이버가 우리한테 여러 가지 뉴스 기사를 보여주지만 그 뉴스 기사를 만든 곳은 신문사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스 평가정보라는 회사가 있고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에서 각각 만든 신용등급이 나이스 등급이랑 K12 등급인 거죠. 두 신용등급 모두 1등급부터 10등급까지가 있고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점수가 높을수록 10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신용등급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신용점수만 남게 되는데요. 이건 몇 점 차이로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져서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억울한 사례를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턱걸이 1등급인 경우에는 1000점 만점인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 금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나이스 등급하고 K12 등급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정답은 둘 다 중요할 수도 있고 둘 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는 대출금리를 정할 때 나이스 1등급은 뭐 2%, 나이스 2등급은 3% 이런 식으로 나이스 등급의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내부 등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금융회사마다 고객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인 내부 금리를 만들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금리가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제가 했던 일도 이런 내부 등급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이스 등급이 1등급인 두 사람이 어떤 은행에 대출 금리를 조회해 보면은 내부 등급이 달라서 서로 금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금융기관마다 고객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 나는 나이스 등급이 1등급이고 친구는 2등급인데 친구의 대출 금리가 훨씬 낮더라. 그러니까 신용등급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에서는 내부 등급이라는 걸 쓰니까 특정 신용등급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에서 좋아하는 신용거래를 두루두루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나이스 등급이나 K12 등급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이렇게 모든 금융기관에서 두루두루 좋은 신용점수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16가지를 제가 대출받기 전과 대출받고 난 후에 이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대출받기 전입니다. 대출받기 전에는 무엇보다도 신용카드를 잘 쓰셔야 해요. 가끔 신용등급을 올려보시겠다고 신용카드를 전혀 쓰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막연하게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용카드도 다른 사람의 돈을 일시적으로 빌려서 물건값을 내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잘 쓰고 잘 갚으면 돈을 잘 갚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러면 신용점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돈을 잘 갚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신용점수는 올라가고요. 돈을 잘 갚지 못하고 연체가 일어나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은 신용점수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카드를 전혀 쓰지 않으면 아무런 판단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평가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신용카드를 쓰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요. 신용카드도 똑똑하게 잘 쓰셔야 해요. 신용점수를 올리고 싶으시면 신용카드를 쓰실 때 다음에 3가지 원칙을 지켜주셔야 해요. 카드 한도 20% 미만인 일정한 금액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드 한도 20% 미만인 일정한 금액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세요. 여기서 키워드가 3개가 나오는데요. 우선 카드 한도 20% 미만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 일단 신용점수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잘 갚아나갈 것인가를 점수로 만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달 카드 한도를 꽉 차서 쓰는 사람보다는 한도보다 여유 있게 쓰는 사람이 돈을 훨씬 잘 갚을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율을 뭐 사람마다 20%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35%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요. 이 비율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한도보다 낮은 금액으로 일정하게 쓰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20%는 제가 20%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드 한도 사용률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 금액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출이 일정한 사람은 계획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돈을 잘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카드를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건 연체 없이 꾸준히 사용했다는 거니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보통 3년 이상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7년 이상 쓰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일정하게 돈을 쓰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결혼을 하게 되신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가구를 새로 산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한도를 꽉 채워서 사용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카드 한도를 꽉 채워서 사용하기보다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미리 전화를 하셔서 카드 한도를 높여달라고 해보세요. 카드를 쓰기 전에 미리 한도를 높여 놓으면 카드 한도를 꽉 채워서 쓰는 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쓰시면 좋은 신용점수를 받는데 유리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하면 신용점수가 아주 크게 하락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신용카드의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는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건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용점수도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열심히 관리해서 신용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이런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쓰는 순간부터 4등급으로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복구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급적 할부는 피하셔야 해요. 우리가 보통 비싼 물건을 살 때 할부를 쓰잖아요. 할부를 쓰면 매달 결제하는 금액은 적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내가 갚아야 하는 카드 잔액인데요. 이런 카드 잔액이 한꺼번에 커져버리면 신용점수는 크게 깎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연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끔 똑똑하신 분들 중에 10만 원 미만으로 5일 이내에 연체하는 건 괜찮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연체를 1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일부러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은 돈이 정말 없거나 아니면 까먹어갖고 연체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소액이기도 하고 단순히 실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정말 큰 연체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연체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재테크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저는 신용카드를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비, 그리고 주유비, 교통비 이런 고정적인 지출에만 신용카드를 쓰고 있어요.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한도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신용점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대출을 받으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께서 관리하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대출을 받고 난 후에는 대출 받기 전보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대출 금액은 여러분들께서 꼭 사용하실 만큼만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대출 금액이 여러분들의 소득에 비해서 너무 크면 여러분들의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자는 나가진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시면 그 한도만큼 대출을 받은 걸로 잡혀요. 어쨌든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만큼 여러분들이 언제든 돈을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도 내가 필요한 만큼만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출 받는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깎일 수가 있는데요. 담보대출을 받는 게 신용대출을 받는 것보다 덜 깎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어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똑같은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 같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셔야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신용점수가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어요. 특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신용점수가 훨씬 크게 하락하니까 이 점을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참고로 K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을 2금융권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터넷은행은 1금융권이고요. 지점만 없는 은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대출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중도 상환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신용점수를 더 빨리 올리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대출을 쓰다 보면 돈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새로운 대출을 하나 더 개설하는 것보단 기존에 대출을 사용하고 계신 은행에서 한도 증액을 요청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 대출 금액을 대환해 주면서 한도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A은행에서 3천만 원짜리 대출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쓰고 싶은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먼저 A은행에다가 2천만 원 한도 증액을 요청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다른 B은행에 가셔서 이 3천만 원을 대신 대환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을 대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하는 거죠. 신용대출이 2건 이상이 되면 한 건일 때보다 신용점수가 훨씬 크게 하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대출이 한 건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리에 있어서도 크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대출 건수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결국 대출은 필요한 만큼만 받고 이 대출을 모두 갚은 후에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계좌 수를 최대한 늘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대출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모두 연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대출부터 갚아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 대출이 연체 중이라면 연체 기간이 긴 대출부터 갚는 게 좋아요. 금융기관에서는 보통 90일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이건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연체한 이력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잘못하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연체를 짧게 여러 번 하는 건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연체를 하게 되면 어쨌든 연체 총 일수는 늘어나 버리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연체 기간이 긴 대출부터 갚는 게 좋다는 말이지 짧은 연체가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애초에 연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한 16가지 팁을 드렸는데요. 결국 핵심은 내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모든 재테크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알고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종잣돈을 모으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더 큰 투자를 하기 위해선 결국 신용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인 재테크를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